안녕하십니까. 쉼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오늘은 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꿈. 무슨 꿈이요? 저는 쉼통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시나요? 요즘에 세상 사는 게 많이 팍팍해요, 그죠? 직장 다니는 직장 생활도 사실상 많이 힘들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한 2명 중에 1명이 취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장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좋은데 취직하는 게 꿈이 되겠죠. 그렇지만 좋은데 취직을 한 그 학생들에 보면 대부분 몇 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명견말이라고요. KBS에서 그 밤에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사회적인 명사들, 교수나 아니면 좀 IT 기업 그 CEO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명견말리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문제 중에 청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이 꿈이 되어버린 그 대학생들의 얘기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 거 보면 사실상 이 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꿈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굳이 설명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아이를 지금 현재 보살피고 계시는 부모의 어머님들의 꿈이 뭘까요? 이 부모님들의 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사후에 내 자식이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꿈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맨바닥에 얇은 돗자리 하나 깔고서는 거기 앉아갖고 몇 날 며칠씩 그렇게 있으라고 그러면 사실상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 그러고 있어요. 왜? 자기 사후에 자기 자식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가슴 아프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그냥 A씨라고 할게요. 그러면 A씨의 꿈은 뭘까요? 직장인 A씨의 꿈. 자기가 직장에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일까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고도성장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한 성취를 만들어내서 그 성취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꿈을 꿨어요. 근데 현재 사회에서 무슨 꿈을 꿀까요?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 A씨가 금수저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흑수저에 해당이 될까요? 이분의 꿈은 단지 자신이 뭐 좀 제가 좀 저기 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이분의 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세상에는 조물주가 있는데 조물주 위에 한 분의 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건축주라고, 건물주라고, 그죠? 잘 나가는 서울 뭐 상권이 돼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그런 건물주들은 뭐 대기업은 안 되겠지만 웬간한 중소기업 사장님들보다도 돈을 더 잘 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인 A씨의 꿈은 이제는 직장에서 자기가 뭐 성공을 하는 그런 게 꿈이 아니라 사실상 돈이나 좀 많이 벌어서 자기의 노후, 안락한 노후, 여행이라도 다닐 수 있는 노후, 그걸 원하겠죠. 그게 꿈이 되어버린 현실이에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꿈이 없어요. 사실상 아까 지워버렸지만 장애아에게 부모가 가진 꿈, 내 새끼가 나중에 사회인으로서 직장 다니고 존중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꿈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관공서에 가서 농성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실현이 쉬울까요? 직장인 A씨가 로또 당첨돼갖고 여유 있게 좋은 집에 살면서 맛난 거 먹어가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마지막으로 이종건이 가지는 꿈입니다. 이종건이 가지는 꿈은 나하고 비슷한 고민 있는 사람, 모여서 같이 잘 사는 게 꿈이에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늘의 주제인 꿈이 여러분의 것이 제 것이지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 책에 사실상 딱 한 2시간 정도만 읽어보시면 정독을 해요. 제가 제 책이 나오고 나서 제 책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많이 돌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관심들을 안 가지세요. 왜냐면 자기는 아직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럴 거예요. 직장까지 때려치고 지금 놀고 있으니까. 너는 허황된 꿈을 꾸느라고 지금 인생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꿈을 꾸짖고 있어요. 그 꿈을 다가가고 있고요. 제가 저희 그 부모회에서 이제 강연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들으시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입니다. 심통은 제가 처음부터도 구상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에는 표지에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의 도움이 적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조금은 있고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한테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해봐야 사실상 나라가 우리 장애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장애인들 말만 들어줄 수는 없어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는 내 것에 대해서 내 전부를 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굳이 노숙인들 걱정해야 되고, 제가 굳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노인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가장 최우선시 되고 그런 일을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장애인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내 새끼 위해서 내 모든 거 다 던질 수 있어요.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창피한 것 무릅쓰고 시청이나 구청이나 막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거고, 지금 저 이거 머리 보셨지만 여자분들도 하물며 막 삭발도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그 관공서 쫓아가서 기운을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들끼리 힘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어떤 롤모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심통이고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심통클럽 책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심통클럽 책은 지금 동명의 심통클럽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제가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 매일매일 올라가는 글에 제일 시작 부분에 있는 시즌 1이고요. 현재 시즌 4가 끝이 났습니다. 일수로 따지면 100일이 넘겠죠. 지금 시즌 4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최소한 4달이니까. 그러면 그동안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자!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안에는 장애인 부모도 있지만 비장애인, 저처럼 그냥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그분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분들도 아직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응집된 힘으로 심통돔이라는 것도 만들자는 얘기고, 그 심통돔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라한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여지까지 그 관공서의 그분들도 사실상 발달장애인인 아들, 자식을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그분들도 아예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다는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좀 해주고 싶은데 사실상 그분들은 정해진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이 있을 때 그 힘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행복 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밴드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뭐 잘 쓴 글도 있고 못 쓴 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글들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야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책에는 뭐 앞으로 영상에다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신통돔이라는 것을 짓기 위한 계획도 이미 저는 저 나름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와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썼던 꿈이라는 것, 그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놓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본인이 선택에 달린 것이고 그 인생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